여기 한국에 한강에 놀러 왔다는 포르투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기에 빠진 동료를 보고도 무심한 듯 관심조차 주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들의 냉담함에 학을 떼고 실망하려던 그 순간 위기에 빠졌던 동료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에 모두가 기겁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군인으로 복무 중인 디오고라고 합니다. 저는 해군 특수부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처럼 지냈던 동료 대원이 부상으로 인해 전역을 하게 되면서 부대원끼리 송별회 겸 단체 휴가라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녀올 국가는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몇 년 전 국제훈련에서 만난 한국인 대원 진성과 꾸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언제 한 번은 꼭 한국에 가보리라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군 전역 후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진성도 휴가를 낼 수 있다기에 저희는 곧바로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문제라면 진성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저희는 공항에서 2시간 동안이나 그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인내심이 없기로 유명한 동료 카를로스는 역시나 안절부절 못해하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저는 그런 카를로스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서점 하나가 눈에 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카를로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서점에는 아무리 봐도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들은 책을 유심히 구경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책을 결제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기가 막혀버렸고 한국에 굉장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도 이렇게 공개된 곳에 서점을 설치해둔다면 근처 노숙인들이나 거린들이 마구잡이로 책을 훔쳐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이라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인 진성은 힘든 훈련을 받을 때도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고 놀랍도록 정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자신을 칭찬하는 대원들에게 한국인들은 다들 자신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뻔뻔하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책을 훔치는 한국인 여성에게 왜 책을 훔치는 거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이곳은 무인 도서관이니 책을 빌려가는 거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보증금도 안 내고 책을 자율적으로 빌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돈을 받고 책을 파는 서점에서조차 전문 조직들이 창문을 깨부수고 책을 몽땅 털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이 말이 되냐며 맹렬히 따졌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며 이 서점은 지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한국인들이 책을 훔쳐댔다면 어떻게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겠냐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서관은 무인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와중에 반납을 하러 오는 한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거든요. 저는 유럽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얼이 빠진 채 간신히 포르투갈어로 된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빌려서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는 그들은 이미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들을 찾으러 떠났고 이내 멀지 않은 곳에서 공항 내에 풋살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들이 이곳에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축구에 거의 미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항에 풋살장을 구비해두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반신반의한 채 풋살장으로 향했고 부대원들은 정말로 한국인 아이들과 함께 풋살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공항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건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아직도 아동을 납치해서 국제 조직에 팔아버리는 전문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면 아이를 방치한 부모에게 벌금에서 최대 징역까지 살게 하는 법안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길래 아동 납치단의 주활동 무대인 공항에서조차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대원들은 아이라고 봐주는 법 없이
온갖 묘기를 부려대며 축구를 즐겼고 한국인 아이들은 그저 저런 것도 어른이라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 없는 부대원들을 한심스럽게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경기를 즐긴 부대원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야 제가 눈에 들어왔는지 잔뜩 흥분한 상태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디오고, 여기 좀 봐. 한국의 풋살장은 전부 디지털 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심지어 무료라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최첨단 감지 센서를 심어놔서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저절로 알려주더라. 도대체 이런 고급 시설이 어떻게 공항에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저 흙바닥에서 축구를 하는 게 다고 이러한 조악한 풋살장이라도 예약을 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거나 직접 관리인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설물 예약이 가능했고 예약 시스템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빈 시간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고가의 패드가 부착되어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마저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그간 해외 여러 국가를 경유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날려야 했던 제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2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버렸는데요. 곧이어 만난 진성은 땀으로 흠뻑 젖은 저희를 보고 폭소하더니 이내 땀 냄새가 진동을 하니 옷을 세탁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진성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 안에 어떻게 세탁실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진성은 능숙하게 지도를 확인하더니 이내 저희를 공항 내에 위치한 코인 세탁방으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코인 세탁방은 포르투갈에서도 부촌에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세탁방에 세탁물을 훔쳐가는 좀도둑부터 해서 트럭까지 끌고 와서 세탁기를 훔쳐가는 전문 범죄 집단까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는 치안이 좋은 부촌이 아니고서야 코인 세탁방이 생기자마자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공항에서마저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고급 시설과 빨랫감들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포르투갈과는 수준이 다른 한국의 모습에 경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탁실 옆에 있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세탁실에 땀에 흠뻑 젖은 옷감을 맡겼는데요. 부대원 스테파는 저희 부대는 30년은 된 세탁기 하나를 부대원 수십 명이 함께 사용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세탁기를 그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하찮은 공공시설물 취급을 할 수 있냐며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그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며 이왕 세탁을 하는 김에 자신의 신발까지 세탁기에 돌려야겠다며 신발까지 벗어댔고 진성은 무슨 이런 촌뜨기가 다 있냐는 듯 경악을 하며 신발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된다고 말리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한국의 건조기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최신식 세탁기는 순식간에 저희의 세탁을 완료했고 저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진성이 머무는 집에 짐을 놓고 한강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여행은 부상으로 전역을 하게 된 카를로스를 위한 여행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 수영을 한강에서 즐겨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성의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카를로스가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즐겼던 그 풋살장에 자신의 캐리어를 놓고 온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인내심과 주의력이 부족한 그는 마지막까지도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만 모양이었죠. 카를로스는 얼굴을 감싸주며 좌절했고 잃어버린 지 몇 시간은 지난 짐을 되찾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희는 그저 말없이 위로의 눈빛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성만은 무척이나 침착했어요. 그는 카를로스의 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더니 이내 휴대폰을 집어들며 어디론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카를로스, 내 짐은 어떤 초등학생들이 공항 고객센터에 맡겨줬다고 해. 원래라면 우리가 직접 짐을 찾으러 공항까지 가야 하겠지만 한국에는 공항과 지하철이 연계되어 무거운 짐을 목적지 근처의 지하철역까지 배달해주는 지하철 짐배송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 이 서비스는 원래 예약이 필요하지만 담당자님께서 안 그래도 배달을 시작할 시간이라며 내 짐을 주변 지하철역까지 배달해주겠다고 하시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야.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인을 떠난 지 몇 시간이나 지난 짐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이며 심지어 제도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관광객들을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외국인 관광객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뭐 하나라도 더 뜯어먹을 것 없나 궁리만 하고 있는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카를로스는 한국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짐 문제를 해결하게 된 저희는 한강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강은 무척이나 깨끗했고 한강뿐만 아니라 한강공원도 무척이나 잘 조성되어 있고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포르투갈의 공원은 주사기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어서 이게 공원인지 노숙인 텐트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데, 한국의 공원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공원의 평화롭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강의 분위기를 즐기며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그때 카를로스가 해군 특수부대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입수하냐며 그대로 한강물로 직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나 저희는 참을성 없는 그를 말릴 수 없었고, 저희는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를 못 말린다는 듯 쳐다보며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입수를 하려고 하니 카를로스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강 어디에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 순간 강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허우적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를로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대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 장비를 착용한 한국인이 다가오더니 강물에 뛰어들려는 저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구조대원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도 그들은 카를로스를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구하려고 뛰어드는 저까지도 막는 황당한 행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들의 알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카를로스를 빨리 구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카를로스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한국인들의 무정한 태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한국인 구조대원을 뿌리치고 그대로 한강물로 입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수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웬 처음 보는 로봇이 카를로스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로봇은 허우적대는 카를로스의 행동을 감지하고 빠른 속도로 카를로스에게 다가갔고, 카를로스는 그 로봇을 붙잡고 유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 당황한 채 뒤를 돌아봤는데 수영복을 구매하느라 뒤늦게 합류한 진성이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더군요. 디오고, 한국에서는 수상구조 로봇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어. 도대체 왜 물에 들어간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조작업 중 가장 위험하다는 수상구조 작업을 전부 기계가 대신 수행해주고 있었고, 아무래도 구조대원들은 영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수상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순직하는 구조대원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이건 해군 특수부대에 몸담고 있는 저희 부대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구조대가 사고 위험 지역에 상주해 있는 등 이미 시스템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에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하루하루를 포르투갈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에 살던 저였지만 이러한 기술 강국이자 인프라 강국인 한국에서 사는 건 대체 어떤 기분일까 하는 부러운 감정을 느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였죠. 어쨌든 로봇에 의해 구출된 카를로스는 자신의 파열된 반월판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고, 아마 그는 무리하게 축구를 하고 수영까지 하느라 부상을 당한 양쪽 반월판이 더욱 악화된 모양이었어요. 놀랍게도 카를로스는 구조가 되자마자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었는데, 이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몹시 열악해서 응급차를 기다리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함이었어요. 그렇게 카를로스는 10분 만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카를로스가 포르투갈에서 잘못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소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카를로스가 포르투갈에서 받고 있는 치료는 의료 트렌드에서 거의 수십 년은 지난 구식적인 방법이라며 다른 재활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카를로스는 포르투갈에서도 가장 유명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의료 수준보다 수십 년이나 뒤처져 있는 포르투갈의 현실에 안타까움마저 느껴야 했죠. 카를로스는 한국에서 아주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기존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고,
포르투갈 사병원보다 수배는 저렴한 치료 비용을 보고는 경악을 하며 놀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이 정도의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도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비용만을 받다니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재 카를로스는 자신의 전역 이후 제2의 삶을 한국에서 보낼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성미가 급한 것 빼고는 꽤나 유능한 특수부대원이었고 그의 커리어는 전역 후 해군 특수부대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를로스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성과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위해 죽고 사는 저희조차 완전히 반하게 만들다니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살기 좋은 선진국이 아닐까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포르투갈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